안녕하세요. 황병준 TV입니다. 오늘은 제 19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드림 카페랑 카페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몇 개월 만에 이제 그냥 꿀꺽 말아 드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같이 했던 그 여사장님하고 옷장사를 해보자. 어느 업체가 상가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밀레오레나 두타처럼 쪼개가지고 매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업체를 모집을 하는 거죠.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가 30만원. 굉장히 쌌었죠. 강동교에 위치해 한 건물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아는 의류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물건을 싸게 공급을 받았어요. 반품 안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시작을 했죠. 근데 50개 업체가 입점을 해가지고 딱 했는데 장사가 전혀 안 돼요. 고객이 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동대문에 가면 평화시장, 동평화시장, 흥인시장, 그리고 두타, 밀레오레, 뭐 APMP, 뭐 이런 그런 큰 건물들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몰려오고 전국에서 몰려오잖아요. 여기는 강동구에 띵 하고 그냥 서 있는 누가 오겠어요.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 계약 조건에 장사가 안 되면 보증금을 100% 환불해주고 그리고 나가도 된다는 뭐 조건이 있었어요. 보증금은 어차피 환불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다고, 옆 가게도 한다고, 그 옆에 가게도 한다고. 그래서 몇 번의 사장님이 놀러 가서 뭐 너네들 마케팅을 안 하냐? 영업을 안 하냐? 왜 홍보를 안 하냐고, 돈만 받고. 참 그렇죠. 보증금 100만 원 넣어놓고 월 임대료 30만 원 내면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엄청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라고. 기다렸어요. 그 마케팅을 하는 순간 9시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에서 10,000원짜리 몇백 장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한 거죠. 그 건물 상가를. 그날 거의 일대가 마비가 됐어요. 교통이. 하늘에서 10,000원짜리가 떨어지는데 누가 운전하고 가요. 그냥 자 브레이크 밟고 내려가지고 막 죽는데 여념이 없는 거죠. 그 상가 앞에서, 그 건물 앞에서 경찰 찾아오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9시에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정작 물건 사러는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광고나 마케팅을 해도 정확한 고객을 아는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돈 확 뿌리고 그게 무슨 광고입니까? 저희는 이제 항의를 하고 그냥 보증금 받고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뭐냐면 저희가 니트를 했었거든요. 니트 딱 2장 팔았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저희가 물건을 사왔을 거 아니에요. 몇백만 원어치. 그건 어떻게 돼요? 또 저는 또 그걸 이고 지고 지인한테 팔고 길거리에서 팔고 뭐 그러고 또 손해를 보는 거죠. 그 뒤에 여기 이 여자 사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전자상거래를 오픈을 했다고. 한번 와보라고 해가지고 송파 쪽에다가 사무실을 얻었더라고요. 보증금 500에 월 임대료 30만 원짜리. 가서 딱 보니까 컴퓨터 세대에 에어컨 그리고 옆에는 이제 물건들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의류를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옷장사가 잘 되면 돈을 확 버는데 잘못하면 급하게 망하는 게 옷장사거든요. 그래 걸레장사라고 그러잖아요. 옷 브랜드가 한 10년 지속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하여튼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남자분하고 동업을 하는데 황소의 눈이라고 저희 세대는 아는데 카탈로그 영업을 최초로 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카탈로그를 보고 이제 주문을 하면 그 황소의 눈이라는 회사에서 택배로 보내는 시스템인데 그때는 그런 시스템이 획기적이었어요. 그때 이분들이 거기 매니저 출신이었거든요. 그때 유명했던 쇼핑몰이 롯데쇼핑, 농수사쇼핑, 현대홈쇼핑 이런 데에 가서 많이 매니저들을 다 업계에서 아는 사람들이니까 만나서 상담을 해요. 그리고 수수료를 결정을 해요. 20에서 30%. 그러면 그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설명하고 그래서 물건이 팔리면 이쪽 여사장님 쪽에서 이제 배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건값의 20에서 30%를 농수산 쇼핑, 현대홈쇼핑, 롯데쇼핑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피팅 모델을 써서 사진을 다 찍고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그 카탈로그를 이러한 메이저 쇼핑몰 회사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카탈로그를 이제 보여주면서 막 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배송을 하고 수수료를 그쪽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카탈로그를 올려준 수수료.
세 번째는 인지도 높은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팔리면 그 대금을 받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런 연예인들이 이런 거를 막 하고 누가 이런 쇼핑몰을 막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사장님도 거기에다가 이제 납품을 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금방 망해요. 딱 망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럼 물건 판 대금을 갖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 여사장님은 거기에다 옷을 뭐 몇백 벌이고 뭐고 납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옷 대금을 갖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그 창고에 가가지고 자기 제품을 막 차에 싣어서 가져오잖아요. 그럼 절도죄래요. 그러면 옷 판 대금 뺏겼죠. 자기네 옷 뺏겼죠.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씨, 우리가 쇼핑몰을 만들자 해가지고 자기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자기 제품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쇼핑몰을 누가 하는 모양이죠. 연예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시장에서 물건을 떼올 때는 내가 55 사이즈 저게 그냥 스타일도 좋고 좋다 그래서 55 사이즈만 사지 못해요. 도매시장은 44, 55, 66 이렇게 꼬미라 그러죠. 이 꼬미로 사야 돼요. 그럼 44만 쭉 나갔다. 55하고 66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건 재고로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매상에 가서 55가 잘 나가니까 55만 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쪽에서는 꼬미로 파니까 44, 55, 66 요렇게. 그러니까 44 잡팔라도 55, 66 그게 재고가 남으면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걸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수산쇼핑이나 현대쇼핑에 이제 물건을 한 니트를 100배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 현대쇼핑에서 올렸는데 이 니트가 5분 만에 100벌이 다 팔린 거예요. 계속 사겠다 코론 들어오죠.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 큰 쇼핑몰들은 적정 재고를 업체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게 됐다. 딱 그러면 경고를 줘요. 이거 해피콜이라 그러는데 3번 경고 먹으면요 거래가 잘립니다. 근데 거래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쇼핑몰 그런데 이제 물건을 납품을 하잖아요. 가지가 어느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그 쇼핑몰에서 좀 중형 쇼핑몰에서 이거 괜찮다 하니까 이분들이 욕심이 생겨서 똑같은 스타일의 청바지를 중국에 의뢰해서 1000장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다시 이제 쇼핑몰에서 홍보를 딱 했어요. 근데 20벌 팔렸어요. 980벌은 어떻게 되죠? 걸레죠. 청바지 걸레는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1년 6개월 동안 5kg 깡으로 밤잠 2-3시간 자고 그렇게 해서 딱 했는데 결국은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그때 쇼핑몰이 한참 유행할 때 이 젊은 사람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연예인들이 동대문에 쪽방 같은 데서 살았어요. 왜? 언제 옷이 터질지 모르고 어떤 디자인을 모르고 어떤 데서 물건이 나오면 진짜 좋다고 그러면 그걸로 가서 그냥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2시간 3시간 자고 그렇게 해서 다 성공하는 거래요.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뭐 100억 매출 올렸다 뭐 백지영 백보람 뭐 유리 이런 친구들 막 돈 많이 벌었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고생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고생 안 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리를 탁 마련해주면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오죠. 싹쓸이가 되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그때 잠시 존재했었다. 20년, 15년, 20년 전에 그렇게 존재했었던 거죠. 제가 간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욕심이 생겨요, 사람이. 이걸 또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건데. 근데 누군가가 꼭 와요. PT 지온코리아라고 우리나라 이제 지사가 있죠. 그 지사 밑에 5개 큰 대리점이 있어요. 도매상이. 그 도매상의 어떤 한 업체에다가 여기 이제 사장님이 투자를 좀 한 거죠. 투자를 자기가 했으니까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키티를 한번 해봐라. 자기가 물건을 싸게 공부를 해주겠다. 쇼핑몰을 해보는 게 어떠냐.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그거를 자기네 디자이너가 한 뭐 5-6명 있었는데 그 쇼핑몰로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저는 제품을 한 몇천만 원치 사서 물건이 저희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이제 파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없는 물건이 주문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 그 쇼핑몰을 그대로 내려받았으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대신 물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배송해주고 5%를 자기네들이 갖겠다는 거예요. 별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물건을 한 1,000만 원어치 산 것 같아요. 광고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한테 연락을 해서 네이버가 이제 저희가 50만 원을 이제 입금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위에 세네 번째 사이트에 올라가게 하겠다.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뭐 1,000원씩 빠져나가나 100원씩 빠져나가나 막 이렇잖아요. 50만 원을 네이버에 입금을 하면 그 줄에 이제 나오게 해가지고 툭툭 돈이 나가요. 열흘이면 다 나가요. 근데 이쪽에서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500만 원을 그렇게 네이버 마케팅 비용으로 500만 원을 쏟아부어 1년 동안 쏟아부어야 회원수가 10,000명이 되고 회원수 10,000명이 돼야지 자기 순이익이 200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들여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제가 왜 하겠어요? 근데 처음엔 몰랐죠. 광고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한 주문이 들어오긴 와는데 쇼핑몰을 갖고 있으니까 주문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10개 중에 1개만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이고 9개는 제 제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쪽 회사만 돈 보게 되는 거죠. 왜 저쪽 회사에서 배송하고 지네들이 돈 다 갖고 나한테는 물건을 판매가의 50에서 55%가 해줘요. 제가 웬만한 제품은 판매가가 10,000원이다. 그럼 보통 부가세 포함해서 35에서 40%에 제가 물건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야지 물건 인건되고 못 되고 제가 20%가 남으니까. 그 헬로키티를 그 정도 50%, 55%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매상 이 대리점이 나한테 사기치나? 그래서 제가 지용코리아 본사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서 내가 용인 김양장동에 매장 하나 차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물건을 어떻게 제가 해야 되죠? 딱 그러니까 뭐 매장이 규모가 어떻게 되냐니까 20평 된다. 얼마냐 그래서 뭐 3천에 뭘 임대료 한 150 정도 된다. 그렇게 하니까 좋은 매장을 갖고 계신다고 막 이러더니 자기네들이 그 정도면 물건은 한 1억 원어치는 채워 넣어야 되고 자기네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해주고 간판을 자기네 간판을 쓰게 해주겠다 헬로키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좋다고. 근데 물건은 얼마에 저한테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로 50에서 55%라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 포함하면 물건값이 55%, 60%.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물건이면 저한테 5,500원, 6,000원에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10,000원짜리 팔아서 4,000원을 남겨요. 그러면 저는 임대료, 관리비, 직원 인건비, 그리고 창고비, 그리고 또 로스, 불량 그런 것까지 불량률은 어떻게까지 불량은 다 반품을 받아준다. 근데 박스를 뜯거나 기스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상품 유통 좀 해본 사람인데요. 어떻게 물건값을 저는 딴 데서 보통 30% 40%에 받아오는데 50% 60% 받아도 어떻게 남습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그렇고 헬로키티 그러니까 헬로키티가 점포가 많이 없군요. 네, 이랬더니 참 그거 참 모르시네 딱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헬로키티는 가격이 비싸지 않냐고. 그러니까 딴 장난감이 10,000원일 때 팔면 그거 해서 뭐 1,000원 남을 거 우리는 10,000원이면 우리는 이제 50,000원 100,000원 이러니까 10,000원 남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죠. 만약에 제가 그러면 쇼핑몰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저한테 가격 얼마에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헬로키티 보니까 메이저 뭐 쇼핑몰들이 좀 있던데 거기도 다 그렇게 그 가격에 공급하냐니까 그 가격에 공급한대. 그러니까 그럼 돈이 어떻게 남죠?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55% 60%에 봐도 그거를 그냥 세일 한 20% 30% 때리고 그렇게 탁 팔아서 5% 10%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이 되냐고 또 그랬더니 택배비에서 남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이제 물건이 100개가 팔려 나간다. 그럼 택배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지 않냐. 그럼 택배 회사하고 거래를 해서 택배 회사가 백디시로 500에서 1,000원을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니 500원 벌어서 얼마나 남는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장님
500원짜리 10개 팔리면 얼마죠? 그러니까 5,000원이요. 100개 팔리면요. 5만 원이요. 100개 팔리면 백디시로 500원을 그렇게 해서 받으면 150만 원이 기념 남는 거예요. 쇼핑몰 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올리고 자기가 택배 싸가지고 택배 회사에서 와요. 오늘은 몇 개요? 오늘은 50개예요. 오늘은 100개요. 택배 회사가 오고 그렇게 한 50개 이상 팔려나가는 업체한테는 택배 회사가 그 라벨기까지 막 줘요. 막 찍는 그 라벨기 전자동으로 찍는 그리고 진짜 500원 깎아줘요. 어떨 때는 1,000원 잘 이렇게 합상하면 700원. 그러니까 택배 회사에서 남는 물건을 5,000원에 받아서 그거를 한 푼도 안 남고 5,000원에 팔아도 택배비 500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택배비에서 뽑아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난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게 꼭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돈을 버는구나. 전 그때 알았죠. 했죠, 저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나가요. 물건을 제가 2, 3호 같이 구빈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은, 그리고 광고비를 그렇게 때리지 않는 이상은 저 쇼핑몰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2달 해보고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저한테 반품 받아준다 했거든요. 반품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쌩 양아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아유 됐다 그래라. 아유 됐다 그래. 그래 쇼핑몰 50만원 날리고 물건 딱 남은 거를 그냥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얘기했어요. 나 여기 입주민인데 이 앞에 그냥 풀어놓고 팔겠다. 그럼 얼마냐? 그러니까 입주민은 2만원만 내고 돗자리 피고 장사해도 된대요. 그래서 딱 풀어놨어요. 와, 하루에 70만원 팔았어요. 왜냐면 3만원짜리 지갑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제가 그 받아온 가격은 얼마? 10,000원, 15,000원, 16,000원에 받아왔겠죠. 길거리에서 장사하면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부가세가 붙습니까? 소득세가 붙습니까? 돗자리 펴놓고 물건 쫙 지나가니까 아파트 주민, 반장님, 뭐 이런 분들, 이런 거 장사하는구나 하고 나오더니 자기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뭐 헬로키티 매니아였었다고 진짜 10만원짜리 무슨 화장 가방을 그냥 막 사더라고요. 그 사람이 또 사람을 몰고 와요. 몰고 왔더니 또 사람을 몰고 와요. 나 3시간 만에 70만원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딱 욕심이 생기죠. 이거 봐라? 그러더니 이제 반장님이 내 부녀회장님 소개시켜주고 막 그러더니 다음 주에 토요일 날에 또 하래요. 자기가 저 교회에 얘기해가지고 교회 사람들 다 몰려오겠다고 하겠대요. 그래서 토요일에 또 했어요. 나 진짜 2시간 만에 50만원을 파는 거예요. 자, 이거다. 제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물건을, 그 도매 그쪽에서 물건을 샀어요. 사가지고 아파트 알뜰장을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노점이 좋은 게 뭐예요? 세금 안 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알뜰장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아파트 알뜰장에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알뜰장에 요일마다 뭐 이렇게 정해져 오잖아요. 거기 팀장님이 있어요. 그 팀장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임대료. 여기 들어오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헬로키티를 했어요. 자, 70만원 팔고 50만원 팔고 30만원 팔고 막 그냥 또 40만원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안 돼요. 왜냐? 갖고 있는 재고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구색이 안 맞는 거죠. 물건을 10개를 갖다 놓으면 그 중에 잘 팔리는 거는 한두 개고 나머지는 다 구색을 갖춘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 구색 상품을 안 갖다 놓으니까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알뜰장을 다니다 보면 봄에는 바람 불어, 여름에는 비가 와, 가을에도 바람 불어, 겨울에는 눈이 와. 비 오죠. 장마, 눈 오죠. 하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먼지 맞고 막으니까 제품이 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대리점이 야반도주 하더라고요. 부도났어요.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의 그 지온코리아가 일본의 그 헬로키티 회사한테 그 계약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사가 없어진 거죠. 물건은 공급을 받을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알뜰장을 헬로키티로 그렇게 다닌 거죠. 나중에 알뜰장 다닌 편에 이제 제가 강의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노점, 강남역하고 어디 이제 신촌 이런 데의 노점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